페이지 못 찾아낸 거 9페이지에 있네. 9페이지. 의학지 9페이지에 보면 특수법인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 수업 시간에 별로 말 많이 안 했죠. 그게 중요하진 않은데 9페이지 맨 밑에 그 특수법인이 있다고요. 4개 아까 말했죠. 특수법인. 그 중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한다고 O 돼 있고 나머지는 다 X라고 돼 있죠.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다. 자, 고용인 66페이지 문제풀이 66페이지 고용인 보겠습니다.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 사장은 고용자라고 합니다. 고용자. 사장이 개업공개사고요. 직원, 고용인, 직원은 두 가지가 있다. 나무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무 자격증이 아니고 자기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무 밑에 취직한 사람을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는 못하고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할 수만 있습니다. 이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인이 뭔지를 보고 문제 풀면 되겠습니다. 고용신고는 업무개 시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7번 67페이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와 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내. 우리 암기 프린터, 이 암기 프린터의 80%는 다 있다고 했어요. 10일이 40번에 2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입니다. 근데 이번에 고용신고도 원래 처음에는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모두 10일 이내에 했어요. 사후에. 근데 고용신고는 업무개 시전에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2번은 10일이 아니고. 왜 바뀌었냐면은 등록관청에서 단속하러 나가서 실장님 왜 고용신고 안 하고 근무합니까? 물으니까 취직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조금 있다 해도 되잖아요. 이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업무개 시전에 고용신고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는 거는 갑자기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할 수가 없죠. 아무 말 안 하고 보통 보면 월급 받으면 안 나오는 경우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장인데 월급만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온다는 거는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직원이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직원으로 근무해 보니까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약속을 안 지키는 게 불만이에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막연하게 한 건 하면 10만 원 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한 건 한 게 뭐 공동중개도 한 건인지 단독중개, 단독중개 하면 두 건이잖아. 매수인 매도인 양쪽에 다 하면. 그럼 20만 원 줄 건지 이런 걸 명확하게 안 하다 보니까 혼자서 양쪽 다 해도 10만 원 주고 공동중개 해도 10만 원 주고 1000만 원 나와도 10만 원 주더라고요. 근데 13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한 푼도 안 줘. 그 사장 나중에 그만두면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13만 왜 무조건 10만 원 준다 이러고 안 주냐. 건수는 보니까 열 몇 건씩 맨날 하는데 매달 했는데 월급 받는 걸 보면 한 번도 100만 원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월급이 기본급 40만 원에 한 건에 너무 적어요. 월급. 시흥에는 월급 없어요. 기본급 없고 아예 몇 퍼센트만 주는데도 많을 텐데요. 그렇게 근무해봐야 돼. 돈 욕심내. 돈 너무 욕심내면 안 돼요. 지금 시흥에 여기서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자꾸
너무 돈 많이 주는 데만 다니고 금방 뭐 한 달도 못 다니고 그만두고 이러던데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으면 물어봐요. 어디 경력이 뭐냐 물어보고 다른 사무소 근무했다 그러면 얼마나 근무했냐 물어본다고요. 한 달, 두 달 근무했으면 쉽게 그만둔 사람도 문제 있죠. 사장도 문제가 있지만 좀 1년은 다니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월급 한 푼도 안 줘도 1년은 다니보라고요. 물론 한 푼도 안 주진 않겠죠. 한 푼도 안 주면 그만둬야 되겠지만 한 푼도 안 주진 않겠죠. 너무 돈 많이 벌려고 처음부터 하면은 안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일 배운다 생각하고 1년만 일 배우고 나면 자동적으로 돈이 보인다고 눈에 이제. 1번, 2번 틀렸고요. 3번 보조원은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보조원은 직무교육, 소속관계사 실무교육입니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고요. 4번 소속관계사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4번입니다. 근데 시행규칙 8조에 하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 보면 전자문서 불가능한 거 적어놨습니다. 이 불가능하다는 거 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50번 맨 밑에 보면은 휴업신고, 폐업신고, 등록증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입법의 불비입니다. 어쨌든 법에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시행규칙 8조 법 규칙 조문에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4번 그래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외국인의 경우 자격증을 첨부해야 된다. 자격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죠. 그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3번 고용신고할 때는 자격증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자격증 제출 안 합니다.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전부 사실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떠요. 전산에.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전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전산에 뜨니까 자격증 4번 제출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7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68페이지 9번 문제. (1번)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10일 이내에 보조원은 인장등록할 의무 없다. 인장등록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하죠. 그 다음에 보조원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는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보조원이 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시험에 2번 나왔어요. 보조원은 도장 찍을 의무 없고 찍어야 된다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고요. 보조원은 민법에 법 해석에 보면은 법 해석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 제정 목적에 합당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명문 규정이 없으면. 그 보조원은 도장 찍어야 된다는 말도 없고 찍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다고요. 그럼 해석상 보조원 혼자만 찍고 사장은 도장 안 찍으면 그거는 안 되고요. 사장하고 함께 도장을 찍어도 국민들에게 피해 볼 거는 없다고요. 국민들 입장. 이 법은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의뢰인들을 위해서, 개업공개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도장 한 명 안 찍어도 될 사람이 찍었다고 해서 피해될 거는 없다고. 왜? 보조원이 도장 찍었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설령 책임을 못 묻는다 하더라도 민법 750조, 751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거든요. 개인재산 압류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잖아요. 보조원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 내가 그 업무를 관여했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학교 가면 젊은 분이 취직을 했더니만 도장 찍으려고 하니까 도장도 못 찍게 해서 기분 나빠서 그만두겠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설파거나 노여하지 말라. 그 도장 찍는 게 뭐 그리 좋냐. 책임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도장 찍는다는 건 책임진다는 이야기죠. 저도 회사 다닐 때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대리, 과장, 부장은 매 도장만 찍고 앉았고 아무 하는 일도 없고 나도 빨리 도장이나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요. 그 도장 찍는 게 은행 지점장 아무것도 안 하고 도장만 찍는데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도장 찍으면. 그 보조원 도장 안 찍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시험에 2번 나왔다고요. 5번 중개보조원은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 의무를 부담한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중개업무 못하잖아요.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9페이지 11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고용인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동그라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는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본다도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5조 2항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본다는.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는 같은 말이죠. 세 개는. 법조문에는 본다라고 돼 있고요. 민법 같은 데는 아직도 의제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민법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글은 본다입니다.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만? 업무상 행위만. 그 업무상 행위인지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장이 퇴근하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싸움한 거는 책임 안 지죠, 사장이? 업무상 행위가 아니니까. 업무상 행위면 그 판례가 실장이 계약금을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매수인이 맡겨놓은 걸 떼먹고 도망갔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추정한다 X, 본다. 민법에서 추정한다 하고 본다는 다릅니다. 추정한다는 반대 증거를 대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한답니다. 1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개사가 손해를 배상할 때는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손해배상했으면 그 잘못한 직원에게 너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았으니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3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개업공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양벌규정에 의해서. 양벌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에 양벌이라는 건 양쪽을 다 벌하는 거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 제50조 양벌규정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약지 104페이지에 있네요. 104페이지. 36페이지에도 있어요. 네, 여러 군데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맞아요. 아마 6페이지인가에도 있을 거예요. 104페이지에도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4번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직원 잘못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벌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 4번, 5번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인데 벌금형, 형사책임은 과실 책임이죠. 형사책임은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행정처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사장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습니다. 11번에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볼까요? 12번. 12번은 일단 답만 보고 1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답은 3번인데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률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례를 보면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판례는 1억이 손해가 발생했으면 의뢰인의 가실 비율을 보통 50% 정도로 봅니다. 그럼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즉 왜냐하면 개업공개사에게 고도의 주의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판례에 의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가 있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라는 것은 민법에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개업공개사하고 의뢰인하고 반반, 절반씩 책임진다는 게 보통 대부분 판례예요. 물론 개별 사안에 있어서 더 개업공개사에게 더 무겁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대부분 판례는 거의 50%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보다 더 낮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높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50%예요. 즉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요. 개업공개사 말만 믿었으니까 절반의 책임은 있다. 이게 개업공개사 과실만큼 빼고 나머지만 배상한다고요. 과실 상계. 민법에서 상계 배웠죠? 서로 상자 계산할 계자 뺄 거 있으면 뺀다고. 의뢰인 과실 비율만큼 빼고 1억 손해 입어도 네가 잘못한 비율이 50%니까 5천만 원 빼고 나머지 5천만 원만 배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는 100%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절대. 아무리 잘못해도 100%다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 과실 비율만큼 뺀다고요. 그 과실 비율을 이제 판사가 판단한다고. 의뢰인 과실 비율이 얼마다, 이거는. 답은 3번이고요. 13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소속공개사 을이 업무를 하면서 중개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은행,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죠? 금지행위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병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옳은 것은 1번 을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예, 금지행위 하면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다만 그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11번에 매무수거 4번에 있죠. 근데 만약에 이 금지행위를 해가지고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하면 자격 취소인데 징역형 선고됐다는 말은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자격 정지 사유고요. 그리고 을은 거짓된 은행,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 다음에 갑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했는데 갑의 등록을 금지행위 하면은 징역 벌금 받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하면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고 개업공개사가 거짓된 은행했다 하더라도 임의적 취소잖아요. 아직 징역이나 벌금 300만 이상 확정됐다는 말이 있으면 절대적 취소고요. 4번 을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면 양벌 규정에서 벌금은 받지 않는다. 이게 맞죠? 벌금은 양벌 규정은 과실 책임이라고 했어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4페이지 요약지 그 밑줄 지났습니다. 다만 그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지났죠? 이게 과실 책임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병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직원이 잘못했으면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두 사람에게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1억 손해 입었는데 직원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으면 직원한테 1억 청구할 수도 있고 사장에게 1억 청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에 1억씩 해서 손해 1억밖에 발생 안 했는데 2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장이 1억을 손해배상했으면 사장은 직원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장이 자기 재산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요. 보험금을. 그럼 보험회사가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보조원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계약서에 도장 찍게 하는 게 좋아요. 그 네가 도장 찍고 너도 책임이 있잖아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 거죠. 도장이 전혀 없으면은 직원이 나는 모르겠는데 그 기억 안 나는데요 하면
소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소송해봐야 판사가 아무 도장도 없네. 그럼 이 사람 관여 안 한 거가 둘 다 증거 없으면은 문서 없다면 사실상 무상권 행사하기 어렵겠죠? 사장이. 여러분이 사장 된다면 직원한테 무조건 도장 찍으라고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직원이 돼 보니까 사장님들이 도장 찍으라고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소속관계사인데 도장 찍을까요? 제가 계약했으니까 하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물건이나 지금 하나 더 물고 와라 하면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썼는데 잊지도 못하게 해요. 사장님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럼 나중에 손해 생기면 사장 혼자서 다 책임져야 되겠죠? 나는 계약서 쓸 때 없었으니까. 13번에 4번이 답입니다. 고용인도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2페이지 사무소입니다. 사무소,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 72페이지 바로 이거 뭐 특별히 기초지식 필요한 거 아니니까 문제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 사무소 명칭 법인이 인계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 인계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둘 중에 하나 사용하면 되죠. 근데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죠. 중개인,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2번 분사무소 5개 광고물. 여기서 5개 광고물은 간판입니다. 간판. 분사무소 간판에 주된 사무소 사장 이름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간판 달려면 5개 광고물 간판입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4번 불법 간판 달고 있으면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합니다.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는 거 없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업무정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폐업을 했는데 간판 철거 안 하면 업무정지 못하죠. 폐업하고 없는데 업무정지 못하죠. 폐업을 했으면 업무정지라는 것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업무정지하는 거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청문은 행정절차법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법 이름만 기억하면 되고요.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은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5번 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등록관청 안에 사무소 하나밖에 둘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회사죠. 회사.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구를 제외한 시, 군구별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사무소는 한 개밖에 안 되죠. 본사가 있는 데는 안 되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는 말하고 2개 이상 둘 수 없다는 말은 같죠? 같은 말이잖아요. 2개 이상 둘 수 없다.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이상이라고 하면 그 숫자 포함이니까 2개는 안 된다고. 1개소 초과할 수 없다. 2개 이상 둘 수 없다는 같은 말이라고요. 법조문에는 물론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3가지를 명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판 철거, 기업, 폐업, 디귿, 등록 취소, 리얼, 사무소 이전 3개만 간판 철거입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다고요. 왜?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최대 6개월. 최대 6개월인데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휴업했다고 간판 뗐다가 붙였다 하면은 100만 원 넘게 들어요. 그 차가 와서 붙이고 해야 되잖아요. 좀 간판 달라면 차 와야 되죠. 트럭 뭐 이상한 게 이렇게 올리는 차 오더라고요. 그럼 100만 원 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중개사무소를 인수받으면 남은 거 인수받으면 간판은 그대로 두고 지나다니다 보면 그 대표자 이름만 오려 붙여놨어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이름만 오려 붙여놨다고 간판은 그대로 두고. 중개사무소는 새 간판 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래요. 이게 심리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니까.
중개업소는 정왕동에도 그 토지 가지고 있는 중개업소가 딱 하나 있다더라고. 정왕역 있는데 한 중개업소에 뭐 거의 90%를 거기서 다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러 가지 뭐 그 요인이 있겠죠. 그 지역 유지들 뭐 이게 자기가 건물 주고 땅이 많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매물 접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보면 어느 지역이든 잘하는 중개업소가 딱 있다고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 몇 번 가보고 하면, 아니 그 간판 새거 달면 오히려 초보자라고 생각하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금방 개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휴업이나 업무 정리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다.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15번 게시해야 되는 거, 제가 등수보자 우리 이렇게 기억했어요. 등수보자 몇 등 했는지. 이게 시험에 틀린 걸로 나온 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인데 사업자 등록증 X, 실무교육 수료증 X,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X,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X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등록증도 원본이죠. 소속공인회사는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무조건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게시하라고 하면 소속공인회사 한 명은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을 경우에만 게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시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드립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제가 소속공인회사로도 취직해봤는데 자격증 사장이 게시하라는 말을 안 해서 제가 코팅해가지고 문방구에서 게시해놨더니만 제가 빨리 안 떼면 갖다 버리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뗄 수밖에 없어요. 떼놓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죠. 지금 자기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게시 안 하고 근무하고 있다. 바로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민원 들어가면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두지 않는 한은 민원 제기할 수가 없죠. 어쨌든 소속공인회사 자격증 게시 안 하면 소속공인회사가 처벌받는다. 사장이 처벌받는다. 누가 처벌받아요? 사장이 처벌받아요. 사장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게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한테 처벌한다고요. 실장 자격증 게시 안 해도, 직원 자격증 게시 안 해도. 답은 15번에 1번입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업소 가보면 실무교육 수료증 이거 게시 다 해놨어요. 보면 실무교육 수료증도 게시해놓고 자격증도 게시해놓고 등록증도 게시해놨는데, 제가 여자분 사무실 들어가 봤는데 사진이 전부 다 각각 다르니까 좀 혼란스럽더라고. 사진이 완전히 얼굴이 다 다르니까. 너무 다르면, 지금 김건희 씨도 얼굴이 옛날에 김명신일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윤석열 부인 누군지도 몰라요. 있어요 그런 분. 어떤 때 보니까 사진이 얼굴이 완전히 달라요. 이름도 이건희하고 똑같이 김건희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얼굴 다르면 젊을 때는 괜찮은데, 제 누나들 보니까 지금 70 넘었는데 보니까 완전히 마귀 할멈 같아요. 수술 젊을 때 많이 하니까 다 쭈그러들고 막 무서워요. 그 내가 마귀 할멈 같다 했더만 너하고 인연 끊자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 안 해요. 그냥 말 안 하니까 편해요. 오히려 와이프 잘했다더라고. 안 그래도 신호하고 말하기 싫었는데 인연 끊었다고 하니까 마귀 할멈 같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인연 끊자 하더라고요. 그게 마약이더라고. 마약. 누나 한 명 뭐 계속 그게 하면 또 주름 있으면 하고 땡기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상해요. 웃어도 부자연스럽고 하지 마시라고요.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 많으면 안 좋아요. 15번에 1번입니다. 15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광고, 표시 광고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사무소 이전한 경우는 10일 이내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 지체 없이죠? 간판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이중사무소,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동그라미 53번에 표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이중사무소
가로 안에 임시중개시설물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뜻다방하고 이중사무소하고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1 등록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1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상 아니죠? 이하고요. 또는입니다. 또는 지금 찍어놨지만 밑이 아니고 또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징역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공법이나 다른 법에도 징역 벌금을 두 가지 다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다 이하입니다. 이하. 2번이 답이고요. 3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 우리 요약집 맨 뒷페이지 220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 220 맞아요? 220페이지 그 맨 밑에 맨 오른쪽에 업무정지 처분받은 때는 업무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근데 왼쪽은 매수 신청 대리죠? 왼쪽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 됐다고 출입문에 써붙이라고 돼 있죠? 밑줄 치라고 220페이지 요약집 맨 마지막에 요약집이나 이 암기 프린트 요약집은 90% 암기 프린트는 80% 이상 적중된다고요? 요약집이 더 두꺼우니까 더 많겠죠, 내용이. 어느 책이든 기본서도 100%는 적중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두꺼운 1000페이지 되는 기본서도 100%는 공인중개사법은 100% 적중시키기 어려워요. 사이드에 있는 거 별로 안 중요한 것도 한두 문제 나오니까.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공법 교과서에 없는 거 나올 수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우리 교과서 시중에 있는 방문각이든 메가랜드든 이런 거 출판사 책은 전혀 안 가지고 들어간대요. 출제위원이 법조문하고 기출문제 보고 낸다고요. 법조문 기출문제. 학계로는 기출문제하고 대학 교수들이 쓴 책이 150건이 있대요. 그 출제위원들이 볼 수 있는 책이 150건 참고문헌이. 이창석 교수가 쓴 책만 해도 40건이 있어요. 40건. 그러니까 그런 책만 참고하는 거지 우리 학원책은 전혀 안 가지고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공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원책에는 다 없는 내용이 많아요. 그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문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가지고. 요즘 공법이 어려워진 이유가 계속 출제됐던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사이드에 있는 게 출제 비중이 높아지니까 어려워진 거예요. 수업 안 들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법조문에는 다 있거든요. 출제위에는 그거 수업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그 패턴을 약간 나왔던 데에서만 계속 안 내고 조금씩 변형시켜버리니까 공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최근 들어서. 옛날에는 맨날 나왔던 부분에서만 계속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고요. 법조문에는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X고요.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나 개업공개사 성명은 기재할 필요 없다. 성명, 소연 등이라고 했죠?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이라고 했어요.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이 등록번호가 최근에 신설됐어요. 등록번호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여기는 광고 지금 붙여놨잖아요. 유리창에 뭐 임대문 이걸 비교적 잘 해놨더라고요. 시흥시는 제가 다녀보니까 이걸 비교적 광고할 때 이걸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 3번은 거의 다 안 넣어놨어요. 이거 보면 그냥 이름 핸드폰 번호만 딱 적어놨어요. 광고할 때 임대문이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놓으면 안 된다고요. 성명, 소연 등 이걸 다 적어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붙여 있는 거 보세요. 유리창에 붙여놨잖아요. 임대문이 이거 성명, 소연 등 거의 다 적어놨더라고요.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 다 해당된다고 했어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를 유도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에 있는 것처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한 표시광고하면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이 성명소연 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보조원 이름 적거나,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은 성명, 소연 등 외에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려면 소면 종가형, 테스형이 아니라 종갓집 형님, 종갓집 형님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면적, 부동산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이것까지도 표시를 해야 돼. 인터넷 표시 광고 하려면 옆에 광고 붙어 있는 거는 인터넷 표시 광고 아니니까 성명, 소연 등 요것만 적혀 있으면 되죠. 여기다 우리 지금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나요? 총사방 개개 입주간 25번에 있어요. 25번 맨 밑에 총사방 개개 입주간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고, 인터넷 표시 광고 하면서 또 건축물인 경우에는 총사방 8개를 해야 됩니다. 총사방 개개 입주관,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그 다음에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이 광고만 보고도 이 중개사물의 계략적상을 알 수 있도록 건축물인 경우, 인터넷 표시 광고할 경우 이것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다 했죠? 100만 원, 500만 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 다 해당될 수 있다. 답 2번이고요. 17번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명, 소연 등. 리얼 주민등록번호,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광고할 때 개업공개에서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을 필요 없겠죠? 보조원 성명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중개사고의 거의 70%가 보조원이 내는 사고래요. 자격증 없으니까 무식하게 중개한다고요? 자격증 따면 함부로 하기 힘듭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는 거 아니니까. 답 3번입니다. 성명, 나머지는 성명, 소연 등입니다. 성명, 소연 등.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75페이지.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거짓 매물, 허위 매물 올리면. 자, 그 다음에 니은 2번도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거, 허위 매물 올린 거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습니다. 3번 성명, 소연 등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모니터링, 감시, 감독, 관찰, 주시할, 이는 감시 이런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500만 원입니다. 원래 법을 만들 때 개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다 법인이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100만 원 내봐야 별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전부 500만 원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없다고요? 그 개인은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는데 최근 10년 이내에 새로 신설된 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를 들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개별 기준은 250이죠. 어쨌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연수교육도 2014년도에 도입됐는데 연수교육 안 받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신설됐어요. 최근에 신설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00만 원 해가지고 별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5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다고요. 법인인 경우는 아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면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다음 부동산 이런 게 되겠죠. 교차로나 지금 여기 교차로하고 또 옛날에 뭐 있었죠? 벼룩시장 이런 거 거의 길에 이제 없죠? 신문 같은 거 있어요, 요즘도? 몰라요. 옛날에 벼룩시장 이런 거 벽에 막 전봇대 같은 데 많이 붙여놨었잖아요. 없어요. 요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중개업하면서 벼룩시장에 광고비는 싸던데 광고 6개월 광고 내는데 딱 한 건 연락 왔더라고요. 지금 전화 오면 물어보거든요. 어디 뭐 보고 연락 전화하셨어요? 이걸 물어봐야 돼. 소스를 파악해야 다음에 트래픽을 그 경로를 파악해야 다음에 거기다 광고를 비를 투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물어봐. 어디서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습니까? 뭐 보고 전화하셨습니까? 보면 아파트 같은 거는 거의 70% 이상이 네이버 부동산 보고 했습니다 이러고, 원룸 같은 거는 직방 보고 했습니다. 이게 7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비싸요. 거기다 다 광고를 하니까. 요즘은 유튜브 보고 왔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시흥에는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진짜 실장인데, 지금 은계지구에 있는 실장 저도 맨날 계속 보는데 드론으로 가지고 공중에서 찍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백오 신도시를 공중에서, 저도 백오도 어떻게 생긴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올려놓은 거 보니까 공중에서 드론 가지고 찍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이 바닷가에 있더라고. 나 몰랐어요. 이 바닷가 매립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드론 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은계지구는 여기 멀리 있는데도 여기 다 신도시 다 해놨더라고. 10개가 넘더라고. 지구가 목감지구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장현지구 이런 거 지구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아무래도 전화할 가능성이 많아요. 웬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올려놨다는 거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낌이 오죠.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지금 19번도 성명소연 등 묻는 겁니다. 성명소연 등. 성명소연 등. 인터넷이니까 소면, 종가형. 인터넷으로 하면은 성명소연 등도 해야 되고 추가로 더 해야 되죠. 플러스잖아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명소연 등에다가 소면, 종가형 추가해야 되고요. 건축물이면 총사방, 개개 입주관을 더 추가해야 된다고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5번이 답이고요.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니터링은 기본 모니터링하고 수시 모니터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기본 모니터링 업무는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입니다. 분기별이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모니터링 대상, 모니터링 체계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 모니터링 기본 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자, 30일 우리 암기 프린터 35번에 12번 35번에 12번 있죠. 30일 이내고요. 그 다음에 49번에 8번에 보니까 수시 모니터링은 15일이죠. 49번에 8번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모니터링 절차 이거 프린터 내드렸어요. (20번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 답 똑같은 중복되기 때문에 답 4번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한다고 했죠. 분기별로. 좀 전에 나왔잖아요. 매월 뭐예요 이게 매월 하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하는 거고요.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이 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 규정을 준수하는 제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번 모니터링 업무는 기본 모니터링 업무와 수시 모니터링 업무로 구분하여 수행을 합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수시 모니터링 업무는 법 위반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게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라고요. 수시 모니터링을 말합니다. 답 4번이고요. 22번 이게 사무소 이전부터 화장실만 갔다 잠깐 쉬었다가 1시 15분 안에 마칩니다. 늦어도 1시 반 안에 마친다고 했죠. 수업 아무리 늦어도. 그러니까 집에 가지 말고 잠깐만 참고 계시라고요. 바로 화장실만 갔다 와서 바로 22번부터 하겠습니다.